오늘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득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대 대통령 이승만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가 당시엔 지금처럼 국민이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198명이 투표하는 간접선거였죠. 이승만은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에 무투표로 당선됩니다. 득표율이라는 개념이 의미 없을 정도의 압도적 구조였죠.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당시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2대 대통령 이승만 1952년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였습니다. 6.25 전쟁 중 한가운데에서 피난지인 부산에서 치러졌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영웅 이미지와 안보 이슈를 앞세워 총 74.6%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 선거는 발췌 개헌이라는 논란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승만이 직선제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 거죠. 그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었고 군경 동원 등 강압적인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상황이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대 대통령 이승만 1956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승리합니다. 이번엔 득표율 70%로 당선됐죠. 하지만 이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30% 가까운 지지를 얻으면서 이승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건 바로 부통령 선거였는데요. 이기붕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국민들 사이에서 이승만 체제에 대한 피로감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4대 대통령 이승만 윤보선 1960년 3월 네 번째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승만은 다시 한번 출마했고 공식 득표율은 88.7%. 하지만 이 선거는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부정선거로 기록됩니다. 대규모 투표 조작, 야당 탄압, 사전 개표 등 온갖 문제가 터졌죠. 그 결과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같은 해 8월 국회 간접선거를 통해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의 득표율은 80.3%. 하지만 내각 책임제로 바뀐 직후라 실권은 거의 없었고 이후 1년도 안 돼 5.16 군사정변으로 하야하게 됩니다. 5대 대통령 박정희 1963년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정이양을 약속한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득표율은 46.6%. 아주 박빙의 승부였죠. 경쟁자는 윤보선, 두 사람의 격차는 단 1.5%포인트였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안정된 군 출신 리더십과 민주주의 회복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군정에서 민정으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하며 당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후 그가 다시 군사 정권의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리고 그 예측은 불행히도 맞아떨어집니다. 6대 대통령 박정희 1967년 6대 대선 박정희는 두 번째 도전을 했고 이번에는 윤보선을 좀 더 큰 격차로 이깁니다. 득표율은 51.4%. 재선에 성공하죠.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경제 개발과 안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경제 성장의 초기 성과가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야당은 뚜렷한 비전 없이 반독재만을 강조하며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지 못했죠. 박정희는 이 선거 이후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민주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1969년에 주도한 제6차 개헌이다. 7대 대통령 박정희 1971년 대선 박정희는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이번 상대는 야당의 젊은 스타 김대중 후보. 결과는 박정희 53.2%, 김대중 45.3%. 역대급 박빙이었죠. 김대중 후보는 유세마다 수많은 인파를 모으며 정치의 세대교체를 외쳤고 그는 특히 젊은 층과 도시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면 박정희는 안보와 안정을 앞세우며 경제 개발성과를 적극 홍보했죠. 선거 당일에는 투표 용지에 발광 잉크를 뿌려 표 조작을 막는다는 등 감시 체계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거는 결국 박정희의 마지막 직선제 승리였고 이후 그는 헌법을 바꾸며 유신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8대 대통령 박정희 19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선거기구가 뽑게 됩니다. 박정희는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결과는 100% 당선, 선거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명에 가까웠죠. 그는 이 체제를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대통령 임기는 6년, 연임 제한 없음, 유신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9대 대통령 박정희 1978년 유신체제는 유지됐고
19대 대통령 선거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1978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또다시 박정희가 100%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언론 통제, 긴급조치, 야당 탄압 등 권위주의적 통치가 심각해졌고 국민들의 불만도 서서히 커지고 있었죠. 이듬해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피살되며 그의 장기 집권 시대는 갑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10대 대통령 최규하. 1979년 박정희 사망 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득표율은 96.1%. 하지만 그의 재임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결국 그는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11대 대통령 전두환. 1980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단독 출마해 99.4%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517 쿠데타, 계엄령 확대, 국회 해산을 통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었죠. 같은 해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고 그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며 전두환 정권은 출범 전부터 국민적 분노를 안고 시작합니다. 12대 대통령 전두환. 1981년 헌법 개정 이후 새로운 방식의 간접선거,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체육관 선거가 도입됩니다. 이 방식에서도 전두환은 90.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은 투표할 수 없었고 야당 후보들도 제한적 등록만 가능했죠. 전두환 정권은 겉으론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통제와 검열 속에서 유지된 권력이었습니다. 13대 대통령 노태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 역사적인 첫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은 노태우. 득표율은 36.6%. 삼김시대의 시작이죠. 당시 야권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로 분열되어 표가 나뉘는 바람에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로 당선됩니다. 비록 군 출신이었지만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언론 자유, 정치 개방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당선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 1992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은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었습니다. 득표율은 41.9%. 여당 민자당 후보로 출마한 그는 군부정치 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야권 후보는 김대중이었지만 중도 보수층 표심은 김영삼에게 몰렸죠. 김영삼 정부는 취임 후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 등 정치 개혁을 단행하며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 1997년 드디어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득표율은 40.3%. 야당이 정권을 잡은 최초의 순간이죠. 당시 김대중은 김종필과 손을 잡고 DJP 연합을 구성, 지역 기반을 넘는 전략을 세웁니다. 상대는 이회창. 하지만 외환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결국 김대중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정권 교체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16대 대통령 노무현. 2002년 대선 노무현은 48.9% 득표로 이회창을 꺾고 당선됩니다. 정몽준과의 단일화 파동, 노사모 중심의 인터넷 기반 지지, 그리고 원칙을 지킨 이미지로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이 선거는 인터넷이 승부를 바꾼 첫 대선이었고 시민 참여형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연 선거였습니다. 17대 대통령 이명박.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는 이명박. 득표율은 48.7%. 상대는 정동영과 무소속 이회창. 그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으로 인지도를 높였고 747 공약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불, 지칠 진입을 내세우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정동영은 정권 재창출을 참여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 표심을 되돌리긴 어려웠죠. 18대 대통령 박근혜. 2012년 대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51.6%를 얻으며 문재인을 제치고 당선됩니다. 그녀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유신의 그림자 청산을 약속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했고 보수층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이라는 상징성도 컸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후보로 선전했지만 경험 부족과 야권 내부 분열이 한계였습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치러진 조기 대선 문재인은 41.1%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상대는 홍준표, 안철수 등 다수의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30%를 넘기지 못했죠. 촛불 시민혁명 이후 국민은 정권 교체를 강하게 원했고
문재인은 적폐 청산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확실한 승리를 거둡니다. 20대 대통령 윤석열 2022년 대선은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8.6%, 이재명 후보는 47.8%, 단 0.73%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합니다. 정권교체 여론과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강한 이미지,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메시지가 작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민심 이탈을 극복하지 못했죠. 역대급 박빙 승부 속 정권은 다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1대 대통령 이재명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선거 인수 대비 득표수 최대 비율인 38.943%의 비율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인 1728만 7513표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8.27%피 차이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49.42%의 득표율로 기존 민주당계 정당의 대선 최고 득표율을 경신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2030년 6월 3일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득표율을 알아보았습니다.